자, 봅시다. 33번. 자, even when입니다. 심지어 we do something is apparently simple. 아주 겉보기에 간단한 뭔가를 할 때, 뭐만큼 간단한 거, as picking up a screwdriver. 드라이버예요. 도라이버라고 하는 거, 우리 도라이버. 드라이버를 집어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일을 할 때도 our brain, 우리 뇌는 automatically, 자동으로, 저절로 빈칸합니다. 보기부터 한번 볼게요. Recalls past experiences of utilizing the tool. 과거에 그 도구를 사용했던 과거 경험을 떠올린다. 이게 1번이고 2번. Recognizes what it can do best without the tool. 그 도구 없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깨닫는다. 인지한다. 이거고 3번. Judges which part of our body can best be used. 자, 우리 몸 중 어떤 부위가 가장 최고로 잘 활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요거고 4번 perceives what limits the tool's functional utility. 자, 그 도구의 이런 기능적인 한계. 그죠? 무엇이 그 도구의 기능성을 좀 제한하는지를 받아들인다, 인지한다 이 말이고. 5번째, adjust what it considers body to include the tool. 자, 몸이라고, 그것이 우리 몸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도구를 포함하도록 조절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 도구마저도 우리의 몸의 일부인 것처럼 인지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 그러니까 직역해볼게. 그 여기서 it은 body예요. body, our brain, 뇌가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절한다. 그 도구를 포함하기 위해 이 말이거든. 직역이. 이 말은 뭐예요? 뇌가 이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도구까지 포함해서 인지한다는 얘기니까 그 도구도 몸의 일부로 인지한다. 이 말이에요. 알았지? 자, 가봅시다. We can literally, 우린 말 그대로요. feel things, 사물을 느낍니다. With the end of the screwdriver. 드라이버 끝으로 사물을 느낄 수 있어. 느낄 수 있어 없어? 젓가락 끝으로 반찬 집을 때 반찬 느낄 수 있어 없어?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반찬 느끼지 못 느껴? 젓가락 끝으로 계란말이 집을 때 아니 깍두기 집을 때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잖아. 그 얘기야. 드라이버로 이렇게 하면 나사,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서 선생님 차 붙이다가 나사가 좀 안에 들어갔는데 잘 안 보여. 그럼 드라이버 끝에 자석이 있으니까 이렇게 긁을 때 나사가 있는지 철제 부품이 있는지 그 드라이버 끝에 닿으면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잖아. 그 말이야. 그 말. 알겠지? 우리는 말 그대로 느낄 수도 있어. When extend the hand. 그래서 우리가 손을 뻗을 때 holding the screwdriver. 드라이버를 잡은 채로 손을 뻗을 때 우리는 저절로 take the length of the letter into account. 후자는 드라이버예요. 드라이버의 길이까지도 우리는 저절로 고려하게 된다. 봐봐. 드라이버를 잡고 여기에다 나사못을 박을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칠판에 나사못을 박을 거야. 그럼 내 몸이 손이니까 내 몸까지만 나사에 닿고 드라이버를 인지 못한다면 내 손을 여기다 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드라이버의 길이만큼 조절하잖아. 그러니까 나사에 닿을 때가. 이 말이야, 이 말. 알았지? 오케이? 자, 그리고 we can prove difficult to reach places. 우리는 닿기 힘든 장소를 좀 탐색해 볼 수도 있어요. 조사해 볼 수도 있어요. With its extended end. 그 확장된, 증가된, 길어진 끝을 가지고, 드라이버 끝 가지고 안 보이는데, 손 안 닿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치? 그죠? 이런 거 냉장고 밑에 뭐 물건이 빠졌어. 그래서 잘 안 보여. 그럼 니네 엄마 아빠가 그러지 없냐? 효자 수좀 바꿔봐라. 아니 파리치 좀 가져와봐라. 해서 안 보여도 이렇게 하죠. 빼는 거 이런 경우 있잖아. 오케이? 됐지? 자, furthermore 게다가 and comprehend what you are exploring. 그리고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 뭔지를 이해한대요. Furthermore, 게다가 we instantly regard the screwdriver we are holding, regard ASP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드라이버를 뭐라고 여겨? Our screwdriver.
나의 드라이버, 내 몸의 드라이버라고 여겨. And get possessive about it. 그리고 그것에 대해 소유욕까지 생기게 됩니다. We do the same with the much more complex tools we use.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더 복잡한 도구에도 똑같이 합니다. In much more complex situation, 훨씬 더 복잡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는 즉각적으로 또 저절로 become ourselves, 우리 자신이 되어버려. 아까 선생님 얘기한 거. 내 차를 맨날 보고 가니까 내 차가 꼭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아, 어디 가면 벽에 닿겠다, 안 닿겠다, 이런 게. 그치? 자, because of this,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 차 앞, 후드, 본네트라고 하는 거, 차 앞을 주먹으로 그의 주먹을 탁 이렇게 내리쳤을 때 우리는 우리가 그 사람을 횡단보도에서 짜증나게 한 뒤에 우리가 정지선을 못 쓰고 살짝 이렇게 갈 때 지나가던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이씨 하면서 차 본네트를 내리쳤을 때 we take it personally. 우린 그거를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여. 기계를 때린 건데 꼭 나를 때린 것처럼 여긴다는 얘기야. 내 차를 때리면. 그치? This is not always reasonable. 이게 항상 합리적인 일은 아니에요.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 중요한 말이야. Without the extension of self into machine. 내 자신을 기계로까지 확장하는 것 없이는 운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기계로 확장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차까지를 내 몸인 것처럼 여긴다는 얘기야. 자유자재로 다루기 위해서. 오케이? 알겠죠? 운동선수의 운동 도구도 마찬가지고 작업 도구도 마찬가지고 많이 다뤄서 내 몸의 일부처럼 자유자재로 다루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럼 이 얘기가 바로 다섯 번째, 아까 선생님이 해석 이상에서 직역을 좀 연결해 준 거야. 직역은 뇌가 몸이라고 인지하는 것을 도구까지 포함하기 위해서 조절한다는 얘기니까 뇌의 인지 범위를 도구까지 조절한다는 얘기는 도구까지를 뇌가 우리 몸의 일부라고 인지한다 이 얘기라고. 알겠지? 정답은 5번이에요. 참 재밌는 예문이었습니다. 됐어요? 조금씩 또 졸려요. 34번까지만 할까 그러면? 아니다. 잠깐 쉬었다가 34, 37, 38 3개 할까? 34, 37, 38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봐봐. 여러분들이 잘 봐. 요렇게 얘기해 줄게. automatically 그냥 빼버리고 our brain adjust what it consider body죠? considers body to contain, include. 자, 이 보기가 여러분 해석이 안 돼서 어려웠을 건데 잘 봐요. 우리의 뇌가 조절한대, 조절. 뭐를?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조절한대. 뭐 하기 위해? 도구를 포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도구를 포함하는 것까지 조절한대요. 그럼 내 몸은 여기야 이 생각을 도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조절한다는 얘기는 이 말은 곧 뭐야? 도구까지도 몸으로 뇌가 몸으로 인지한다는 얘기잖아. 도구까지도 몸으로 인식한다, 생각한다 그 얘기잖아. 이해 가요? 그것 때문에 요 5번이 정답이라고. 알겠지? 자, 그 다음 34번 가봅시다. 역시 빈칸이네요, 얘도. 자, large part of what we see, 우리가 보는 커다란 부분은요, is what we expect to see, 우리가 보리라고 예상하는 것,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리라고 기대하는 것만 본다 이 말이야. 이거 우리 기출의 미래에서 방학 때 했던 겁니다. 방학 때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This explains. 이것은 설명해 줍니다. Why we see faces and figures. 우리가 왜 flickering campfire 막 이렇게 번쩍번쩍거리는 흔들거리는 이러한 모닥불에서 우리가 얼굴도 보고 얼굴도 발견하고 그 다음 어떤 형체도 발견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or in moving clouds 또는 움직이는 구름에서 움직이는 구름 보고 저거 푸들이다 저거 말이다 저거 용이다 이렇게 왜 우리가 그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이해가지? This is why 이게 바로 자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조언했습니다. 화가들에게 뭐 하라고? 그들의 모티프를 발견해 보라고. 뭐 함으로써? 단지 그냥 이 텅 빈 벽에 패치즈, 그죠? 이런 부분들, 텅 빈 벽. 그러니까 흔들거리는 모닥불이나 움직이는 구름처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무늬가 없는 텅 빈 벽을 보고 모티프를 얻으래요. 왜?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 왜 그럴까? 내가 뭐가 보이리라고 예상하는 이 한계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잖아. 안 정해져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불을 봤는데, 불이 이런 모양이야. 그러면서 뭐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일렁일렁 거렸어. 춤추는 여인의 모습 같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보고 뭐 표범이나 사자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내가 상상하고 내가 보는 것에 아무것도 없는 벽의 일부를 보면 아무 무늬도 없는 걸 보면 상상의 바운더리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한계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움직이는 거 이런 거 보지 말고 정형화된 아무것도 없는 거 보고 모티브를 얻어라. 그래야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야. 봐봐. 그래서 불은 계속 흔들거리는 변화가 있어. 시각 정보에. 그리고 그것은 절대 어떠한 하나로 통합되지도 않고 따라서 뇌가 그냥 가설놀이에만 참여할 수 있게 해요. 반면에 벽은 우리한테 이런 시각적 단서가 될 만한 많은 걸 제공해 주지 않아. 오케이? 이게 바로 한계를 지어주지 않는단 말이야. 따라서 그래서 그 뇌는 이제 점점 더 많은 가설, 그러니까 흔들거리는 불이나 구름을 보면 그 구름 안에서만 내가 가설을 세우게 되는데 아무런 단서가 없으니까 정형화된 이 벽은, 무늬 없는 벽, 빈 벽은 내가 더 많은 가설을 세운다는 얘기야. 더 많은 가설을 세우게 되고 필사적으로 이런 확인을 막 추구하게 돼요. 모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발견하는 a crack in the wall. 갑자기 이제 벽에 살짝 금가 있는 게 looks a little 약간의 like a profile of a nose. 코가 있는 사람 옆모습 같이 보이기도 하고 갑자기 이제 전체 얼굴이 드러나고 그러다가 뛰는 말처럼도 보이고 점프하는 말처럼도 보이고 그러다 춤추는 형상같이도 보이고 그래서 in cases like these 이것처럼 여러 가지 상상력을 제한할 만한 이러한 틀이 없는 그냥 모든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가설을 세울 수 있는 이러한 환경에서 이러한 경우에 뇌의 시각적 전략은 이제 뇌가 하는 일은 뭐예요? 아무런 단서가 없잖아. 그치? 내가 불꽃을 보고 이거 저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단서가 없으니까 거꾸로 내 마음속에 사람 옆모습 같은데 그럼 그 옆모습으로 그대로 막 더 비슷한 단서를 찾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 벽에 그림리가 있는데 이거 코 온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벽에 저 얼룩이 살짝 묻어있는 거 저거 머리카락 같은데 이렇게 이 단서에 꿰 맞추려고 더 많은 가설을 내 마음속의 이미지에 맞는 단서를 찾기 시작한다고. 오케이? 그럼 이게 하는 일이 뭐예요? 밖에 내가 외부의 이미지를 보고 그걸 보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를 밖에다가 꿰 맞추는 거잖아. 이해가? 어떤 작은 단서, 거의 없는 단서에 더 많은 가설을 세우기 위해서 외부 이미지에 내 마음속에 생각을 꽤 맞춘다고 일부러. 그치? 이게 바로 빈칸이라고. 이해가요? 그래서 봐봐. 두 번째, 보기 2번. 프로젝팅 이미지스, 빈 프로젝트 있잖아요. 투영하다, 투사하다야. 내비치다 이 말이야.
이미지를 이제 내비치는 거예요. 어디서? From within the mind. 내 마음속 안에 있던 이미지를 이제 onto the world. 세상, 바깥 세상으로 투사한대요. 어떠한 단서도 없으니까 조금만 단서만 있어도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 단서에 일부러 들어맞게 하는 단서를 더 찾게 된다고. 알겠지? 즉 마음속 이미지를 바깥 세상으로 투영한다. 요게 2번이야. 알겠죠? 요 기출의 미래에서 예전에 한번 했던 겁니다. 됐죠? 그 다음 37번 순서 하나 봅시다. 순서하고요. 38번 또 3점짜리, 둘 다 3점짜리 조금 어려워서 요거 문장 삽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 The fruit ripening process입니다. 과일이 익어가는 과정은요, brings about the softening of the cell wall. 세포벽을 좀 부드럽게 한대요. 세포벽을 부드럽게 야기하고, sweetening, 더 달콤하게 하고, and the production of chemicals, 어떤 화학물질의 생산을 야기하는데, 그 화학물질은 색깔과 맛을 주는 그 익는 그 과정은 is induced, 유도되어집니다. 뭐에? 식물 호르몬, 에틸렌이라고 불리우는 식물 호르몬의 생산에 의해 유도되어집니다. A가 봅시다. 만약 이런 익어가는 과정이 익는 것이요 늦춰질 수만 있다면 뭐 함으로써 에틸렌 생산에 늘 방해함으로써 또는 그 과정, 자 에틸렌에 반응하는 그 과정에 개입하고 방해함으로써 조금 익는 과정이 늦춰질 수만 있다면 과일들은 could be left on the plant, 식물에 더 오래 남아있을 거야. 안 딴 채로 더 오래 달려있을 거예요. until it was ripe, 완전히 익을 때까지. 그리고 full of flavor, 맛이 꽉 찰 때까지. 그러나 but would still be in good condition, 아직도 좋은 상태일 겁니다. 그것이 슈퍼마켓 선반에 도착했을 때도. 그러니까 봐봐, A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에틸렌을 이용해서 조금만이라도 이 익는 과정을 늦추기만 한다면 과일에 더, 나무에 더 오래 달려있게 하고 그래서 유통 과정도 좀 더 길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A가. 자, B가 봅시다. 어떤 나라에서는, 몇몇 나라에서는요, they are then, 그것들이 그리고 나서 에틸렌이 뿌려진대요. before sale to the consumer. 자,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에 to induce ripening,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에 에틸렌이 뿌려진대. 왜? 익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때 they는 과일이겠죠. 과일. 그지? 과일 어디 나와요? they로 받을 수 있는 과일이 어디 나와? 주어진 문장에 나와? 주어진 문장에는 fruit이라고 밖에 안 나오잖아. 그럼 얘는 일단은 B로 시작 안 하겠네. 그치? they가 뭔지를 밝힐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B로 시작하는 2, 3번 지워봅시다. 그 다음 봐봐요. C 갑니다. The problem for growers and retailers. 이런 생산자,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과 그 다음 소매업자들의 문제점은 is that ripening is followed sometimes quite rapidly. 익는 것이 뒤따름을 당한대. 이거 말이 좀 어려운데 익고 때때로 너무 빠르게 익은 다음에 deterioration이야. 품질 저하가 바로 뒤따른다는 거야. 익자마자 너무 빨리 품질이 떨어지고 MDK 또는 썩어버려, 부패해버려요. 그래서 the product becomes worthless. 그 제품이 이제 그 과일이 가치가 없는 게 돼버립니다. 토마토와 다른 과일들은 따라서 대개 보통은 picked and transported when they unripe. 다 안 익었을 때 나무에서 따지고 그리고 운송되어진대. 그치? 그럼 아까 B에서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에틸렌이 스프레이로 뿌려진다라고 그랬어. 따고 운송된 다음에 판매 직전에 뿌려지는 거 아니야? B하고 C는 순서 정해졌겠네. 그치? 그럼 C고 C에 나온 tomatoes and other fruits가 바로 B에 나온 데이지. 그럼 B가 C보다는 뒤에 와야 돼. 이해가요? 그럼 앞에 온 거 2번 아까 지워졌고 나머지 2번 3번 그대로 지워졌네. 자,
C하고 A 중에 봐봐. A에서는 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읽는 과정을 좀만 늦추게 하면 우리가 더 완전히 잘 읽은 상태로 유통 과정도 좀 길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어. 그지?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C하고 A 중에 뭐로 시작해? 일단 다른 몇몇 나라에서 그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얘네들이 이 덜 익은 상태에서 나무에서 따지고 그 다음에 운송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판매되기 전에 에틸렌이 스프레이가 뿌려져서 그때 익는 걸 유도하고 그지? 됐지? 요 과정 이제 however부터 읽어봅시다. 그 다음 하지만 picked before it is ripe 익기도 전에 따진 과일은 less flavor 맛이 덜 하고요. then fruit picked ripe 익었을 때 딴 과일보다 from the plant 익었을 때 그 나무로부터 딴 과일보다 맛이 덜하대. 그래서 바이오테크놀로지스트 생물과학자들이요. 따라서 saw an opportunity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기회를 발견했대요. in delaying the ripening and softening process in fruit 그 과일에서 익는 것과 그래서 부드러워지는 과정을 좀 지연시키는 것에 기회를 보았답니다. 기회를 발견했대요. 기회를 보았대. 자, 그러면 일단 요 놈이 따지고 그래서 몇몇 나라에서 그 다음에 스프레이 뿌려지고 야 이거 조금만 덜 익게 하면 왜? 일부러 너무 익자마자 썩어버리니까 안 익었을 때 따고 그 다음에 운송 과정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기 전에 스프레이가 에틸렌이 뿌려져서 그때 익게 만들어졌는데 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맛이 덜해. 완전히 익었을 때 딴 것보다는. 그러니까 고민했다라는 거 아니야. 그지? 야, 이 과정을 조금만 더 어떻게 늦추면 안 될까? 익는 거, 그 과정을 나무에서. 그게 그래서 이제 A에서 아까 나온 대로 익는 게 좀만 늦춰진다면 에틸렌 생산을 방해해서 요 얘기가 나오잖아. 익는 과정을 늦추는 것에 대한 가정이 나오잖아. 가정. 그지? 그게 A야. 그럼 정답은 C. 그죠? C와 B가 연결되고 이게 지금의 현실인데 생명공학자들이 지금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고 이것만 된다면 이제 유통기한도 길어지고 우리는 완전히 맛이 꽉 찬 과일을 맛볼 수 있을 텐데 라는 내용의 A가 이어져야겠죠. 오케이? C, B, A로 그럼 연결하면 되겠네. 자, 38번도 꽤 어려웠던 겁니다. 자, 가봅시다. 주어진 문장부터. Compounding the difficulty. 자, 봐봐. 그 어려움이래. 그 어려움. 자, 그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now more than ever.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게 뭐냐면 is what ergonomists call information overload. 자, 인간공학자들이 정보 과부하라고 부르는 건데 이때 이 정보 과부하 현상 내에서는 where a leader is overrun with inputs. 이제 지도자, 리더가 이 너무 많은 입력값, 인풋값에 압도돼 버려요. 그리고 그 인풋, 입력값은 이메일과 회의 그리고 전화통화를 통해서 입수되는 입력값이래. 요거에 압도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정보들, 너무 많은 정보가 결국은 그녀의 이 지도자, 리더의 생각을 분산시키기만 하고 혼동시키게, 헷갈리게만 만들 뿐이래. 잘 봐. 자, 이게 주어진 문장이에요. 가봅시다. clarity, 명료함, 선명성, 요런 말이야. 명료함은 is often a difficult thing. 명료함이란 게 아주 자주 어려워요. 어려운 것입니다. 지도자가 달성하기에, 얻기에는. concerns of the present, 현재의 염려, 우려가 tend to seem larger, 더 커 보여. 뭐보다? 잠재적으로 실제로 앞날에 놓여있는, 저 멀리 놓여있는 더 큰 잠재적인 염려들, 걱정들보다 지금 당장의 염려가 겉보기에는 더 커 보인대. 그지? 자, 몇몇 결정들, 그 본질적으로, 그 자체로 그 결정들이 큰 복잡함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에, 그 결정에 많은 변수들은 합쳐져야만 합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리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많은 변수들이 통합돼야 돼. 합쳐져야만 해요. 자, 여기까지는 명료함이 어렵단 말 외에 리더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많은 결정 중 이 복잡한 많은 결정을 좀 리더가 성공하려면 특정한 방식으로 합쳐야 한다. 요 얘기만 나왔어. 됐어요? 그런데 2번 뒤에 뭐가 나오냐면 alternatively가 나오거든요. 얘가 뭐냐면 그게 아니면 또는 이거야. 또는. 그러니까 언제 쓰는 거냐면 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근데 그게 아니면 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이런 얘기할 때. 그게 바로 얼터너티브예요. 예? 또는. 근데 지금 앞에 리더가 성공하기 위해서 수많은 결정을 합쳐야 한다. 요 얘기 외에 리더의 정보가 그게 아니면 또는 그 리더의 정보는 겨우 부분적일 수도 있어. 부분적일 수도 있대요. 그리고 그 부분적인 정보가 그녀로 하여금 이제 그 공백을 채우게 하는데 뭘 가지고? 자기의 가설을 가지고 공백을 채우게 해. 때때로 그래서 그것이 그 가설이라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로. 됐어? 봐봐. 두 가지 경우야. 아까 우리 주어진 문장의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 데이터, 인풋 값이 어때? 너무 많은 경우였죠. 너무 많은 경우. 정보 과부하의 경우였지. 그치? 됐어요? 자, 정리한다. 명료함, 명확한 게 지도자가 갖기 어려운 성질이래. 명확한 게 지도자가 획득하기 어려운 거래. 근데 지도자란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취합해서 많은 결정들을 복잡한 이런 결정들을 좀 특정한 자기만의 방식으로 좀 합쳐야 되는데 그 어려움을 더하는 게 뭐냐면 그게 주어진 문장이야. 정보가 너무 많을 때야. 전화, 이메일 이런 걸로 인풋 값이 너무 많아서 정보에 압도돼 버려. 이번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 경우 그래서 오로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생각이 흐트러지거나 생각이 헷갈리기만 해. 명확해지기는커녕 이게 첫 번째 어려움. 그게 아니면 또 다른 어려움은 뭐냐면 이번엔 정보가 너무 부족해. 그래서 그 정보의 부족한 공백을 자기가 혼자 내린 가설, 어썸션으로 채워. 요게 두 번째잖아. 그지?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은 2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자, 계속 가보자. 정리해. 리더는 명확해야 되는데 그 명확하기는 어렵대. 리더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그녀의 방식, 특정한 방식으로 합쳐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 경우는 정보가 너무 많아. 오케이? 이 정보는 오로지 생각을 더 어지럽힐 뿐이야. 두 번째 경우는 이번엔 반대로 인풋 값이 없어. 이 정보가 부족해. 파편적이고 부분적이야 정보가. 그래서 이 텅 빈 정보의 공백을 자기가 가설을 세워서 이러면 어떨까 이러면 어떨까 하고 가정이나 가설로 메꿔야 돼. 그치? 두 가지 경우 나왔지? 그 다음 봐봐. 세 번째. And the merits of the reader's most important decision. 그리고 이러한 리더의 가장 중요한 결정의 장점 또는 가치는 전형적으로 not clear cut이야. 본질적으로 자 본질적으로도 그렇고 전형적으로 명확하지도 않대. 그러니까 리더가 가장 중요하게 내린 이 결정도 결국 명확한과는 거리가 멀대요. 에? 그래봤자 자 다시 리더는 명확해야 돼. 근데 명확하기 어려워. 첫 번째는 왜 어렵냐면 정보가 너무 많아. 두 번째는 정보가 너무 없어서 자기가 가설로 맺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결정 딱 내리긴 내리는데 그 결정은 뭐야? 명확함과는 거리가 멀어. 됐지? 여기까지야. 그 다음 대신에 그 결정이 명확한 결정이 아니라 그 결정이 오히려 이러한 무게중심을 할당하는 과정을 포함하는데 이런 경쟁적인 이익에 무게중심을 더 두는 이런 결정만 명확하게 결정 내리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따져보고 야 이게 좀 더 이익이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포함한대요. 그래서요. 그리고 나서 결정하고 determining 그리고 뭐에 근거해서 based upon some criterion 자기 몇 가지 기준에 좀 근거해서 그래도 결정 내리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가장 우월해져. 그렇게 내린 결정이 우세해진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판단의 결과인데 이게 말이 어렵다? of shades of gray야. shades of gray 하면 회색의 그림자야. 여기서 말하는 회색의 그림자라는 건 뭐냐면 미묘하고 혼탁하다는 거야. 흑백, 검으면 검은 거, 하야면 하얀 거이 아니라 회색이야. 이게 검은색에 가까운지 흰색에 가까운지도 모르는 미묘하고 혼탁함이래. 그럼 이게 바로 뭐야? clarity하고 거리가 먼 거야. 이렇게 결정 내려봤자. 그래서 그 결과는 마치 야, 베토벤이 브람스보다는 좀 더 나은 작곡가네? 라고 말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말이 비유가 어렵거든. 뭐냐면 리더는 명확해야 돼. 에? 점심으로 뭐 먹을까요? 얘기했을 때 점심으로 뭐 먹을까요? 야, 요새 광어가 제철이라는데 아니면 요새 어떤 게 쭈꾸미가 제철이라는데 쭈꾸미 볶음! 이렇게 아주 사소한 결정이긴 하지만 어디에 투자를 할 건데 뭐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결정 내려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 왜 어려워? 때로는 정보가 너무 많아, 때로는 정보가 너무 적어. 오케이? 그래도 결정을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이 결정은 결국 뭐에 따른 거야? 지가 가설뱉고 지가 판단한 거야 그냥. 그리고 딱 명확한 것과는 거리가 멀고 경쟁이 되는 가치를 두 가지를 따져보고 그 중에 하나 그냥 선택한 거라고. 그러니까 사장님, 과장님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오늘 쭈꾸미가 제철이니까 쭈꾸미 볶음 먹지! 이게 리더인데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짜장면 먹죠, 짬뽕 먹죠, 이런 경우. 그럼 자기 생각을 거꾸로 헷갈리기만 할 뿐이잖아. 지금 비유를 드는 거야. 오케이? 아니요, 전 김치찌개요. 아니요, 순두부요. 짜장이요, 짬뽕이요, 탕수육 너무 많은데 어떤 경우는 직원들이 별로 말을 안 해. 먹고 싶다는 얘기를. 혼자 막 생각하는 거야. 저번에 김 대리는 삼겹살 싫다고 그랬고 이러면서 그 공백을 메꾸는 거야. 정보의 공백을. 그러다가 결정을 내리는데 이 결정은 명확한 결정이 아니라 서로 부딪히는 경쟁하는 요 가치 사이에서 좀 더 우세한 거를 둔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정 내린다는 거야. 쭈꾸미 볶음 먹으러 가자 이게 아니라 야, 그래도 짜장보다는 짬뽕이 낫지? 이런 식이란 말이야. 오케이? 이런 식이야. 그게 바로 그 얘가 그거야. 베토벤이 브람스보다는 낫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례냐면 선생님이 가장 존경하는 아니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작곡가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작곡가는 누구야? 라고 대답하는 게 지도자의 명확함이 필요한 건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냥 베토벤이 브람스보다는 좀 낫지. 그럼 이 베토벤이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작곡가라는 의미야? 아니잖아. 명확하지 않은 이런 혼탁한 회색으로 된 결정밖에 안 내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딱 뭐 먹자가 아니라 짜장보다는 짬뽕이 낫지 이 정도. 그럼 사장님 짬뽕 먹자는 얘기예요? 그럼 짬뽕보다는 비빔밥이 나은가? 이 정도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요. 알았죠? 요 얘기야. 됐어요. 요게 그래서 정답은 어려움을 얘기하는 첫 번째 정보의 과부하 어려움이 그게 아니면 정보의 너무 부족이라는 2번 뒤에 나온 앞에 와야 되니까 2번에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야. 이해가요? 됐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모의고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로 가서요. (13강) 지난 시간에 7번까지 했나요? 6번까지 했나? 7번까지 했나? 아니요. 아니 오르니까. 7번까지 했어요? 오케이. 7번 생각나죠? 결국은 다 다른 것 같지만 보편성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의 다양함이다. 요거였죠? 8번 갑니다.
자, 8번 어휘부터 가겠습니다. 자, active ingredient, 유효 성분 또는 활성 성분 요 말이에요. discover 쉽고요. device 쉽고, hypothesis 가설, present의 명사형 presence 존재, 반대말 absent의 명사형 absence 부재, 결핍, 결석.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가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표준, 기준 어떤 과학, 표준 과학 실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찾아내기 위한 과학 실험이에요. 뭘 발견하기 위한? 특정한 어떤 특정 세탁세제가 어떻게 표백을 하는지, 표백, 하얗게, 세탁물을 하얗게 하는지를 찾아내기 위한 과학 실험에서,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상적인 사용으로는, 그죠? 정상적인 사용으로는 몇몇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은 표백, 그 세제로 하여금 특정한 방식으로 작용하도록 야기하는 몇 가지의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요소는 포함할 거예요. 그러한 활성 성분 또는 아까 뭐라고 그랬지? 아까 유효 성분? 활성 성분이라고 해도 유효 성분. 그 다음 또 뭘 포함해? 그 물이 뭐냐면 그 성분이, 세제의 성분이 섞이게 되는 그 물의 유형과 물의 온도도 있을 거고, 요소들,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그리고 물질들, 재료들, 어떤 물질들? being cleaned, 세탁물을 의미하겠죠? 세탁되어지는. 그리고 기계, 요거 짝대기입니다. 핵이 있다면, 이 말이야. 기계가 있긴 있다면 어떤 기계가 있을 건데, 어떤 기계냐면 사용되는 기계예요. used to do, to 부정사. 세탁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가 있긴 있다면 그 기계까지도 이러한 것들이 several factors, 요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될 겁니다. 어떠한 실험이든 그 실험은 희망하는 실험이죠. 자, 무엇이 의문사이자 주어입니다. 어떤 것이 표백을 일으켰는가, 야기했는가를 발견하길 바라는 어떠한 실험이든 해야만 할 겁니다. 고안되어져야만 합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뭐 하기 위해서, 뭐 하는 특정한 방식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식으로, 확보하는 방식, 확실하게 뭘 확보해? 빈칸을 확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고안되어져야만 합니다. 정리. 야, 세탁세제가 작용하는 방식을 알아내는 실험이 있다고 보자. 근데 이 실험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야. 그지? 이 세탁세제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그지? 그 다음에 이 세탁세제를 사용하는 물의 온도나 유형, 그리고 세탁물, 그지? 세탁되는 세탁물, 그리고 만약 기계를 사용한다면 그 기계, 그죠? 세탁에 사용되는 그 기계까지 이런 요소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빈칸을 분명하게 확보하는 방식으로 그 실험이 고안돼야 돼. 빈칸을 확실히 해야 된대요. 자,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만약 그 가설이 이거라면, 야, 클로린이네. 염소야, 염소. 염소. 그죠? 우리 CH, 그지? CL인가? CL이구나, 염소. 그지? 원자기호가. 클로라인이네. 염소네. 이때 강조구문이야. 뭐가 염소야? 그 표백 효과, 표백 작용하는 게 염소네 라는 이 가설이라면, 됐죠? 그러면 그 실험은 뭐가 필요하냐면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뭘 보여줘야 돼? 이거 중요한 말이야. 모든 나머지 요소들이 똑같이 유지되어져야 하는 필요성, 이것을 보여줘야 하는 필요성이 있어. 이게 빈칸이야. 우리 통제변이라고 또 뭐라고 하지?
조작 변인, 통제 변인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세제 요거 하려면 나머지 모든 요소는 똑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돼. 이걸 통제 변인이라고 하잖아. 반면에 조작 변인은 그 중에 하나만 내가 바꿔보는 거. 그지? 세제의 양을 달리한다거나 세제의 종류를 달리한다거나 만약에 실험에서 밝히고 싶은 게 표백작용하는 게 염소구나. 그럼 염소가 있는 세제, 염소 성분이 없는 세제를 써본다거나. 그지? 나머지는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어떤 거는 뜨거우면 어떤 건 차가우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라고 빈칸. 나머지 모든 요소가 동등해야 돼. 똑같아야 돼. 자, 그래서 the presence or absence 나오겠죠? the chlorine. 자, 이 염소가 있냐 없냐가 이 염소 성분이 있냐 없냐가 결국 결정할 거거든요. 이 세탁세제가 표백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거거든. 그러니까 염소 성분이 아닌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게 빈칸이라고. 그죠? 조작 변인, 통제 변인에서 통제 변인이 확보되어야 한다. 요게 들어가면 돼. 통제 변인이 확보되어야 한다와 관계 있는 거 보자. 그 가설은 거부될 수도 있어. 예기치 못한 변수에 의해서. 아니죠? 그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 연구자들이 예전에 안 해본 실험이어야 돼? 관계없어. 중요한 요소들, 좋아, 여기까지는 적절히 뭐야? 분리되어져야 돼. 따로 떼어져야 돼. 뭐로부터? 요거 나왔잖아. 나머지 모든 변수들, 변인들로부터. 이 말이 아까 뭐가 된 거예요? 이게 나머지 성분이 똑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그치? 통제 변인만 제외하고 조작 변인을 제외하고 통제 변인은 똑같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요게. 이 글의 주제 뭐야? 이 글의 주제. 표준 과학 실험에서는 밝혀내고 싶은 조작 변인을 제외한 통제 변인이 확보되어야 한다야. 알겠지? 내가 밝혀내고 싶은 조작 변인을 제외하고 모든 나머지 조건은 동등해야 한다. 이게 주제야. 어려운 거 아니죠? 요런 주제 많이 나왔잖아요. 그치? 정답은 3번. 자, 9번 가볼게요. 9번. paradoxical, 역설적인. 그 다음 intermediary, 중개자 또는 중재자. exploit, 착취하다, 이용하다. tailor, 재단하다죠. 원래 tailor, 재단하다인데 몸에 맞추다, 조정하다, 조절하다. amplify, 증폭시키다. inherent, 내재한, 고유의, 타고난. prompt, 자극하다, 부추기다. compelling, 흥미로운. priority에 is가 붙은 거예요. priority, 우선순위를 매기다야. 또 우선순위를 차지하다. distort, 비틀다, 왜곡하다. accelerate, 가속하다. error, 시대, alter, 바꾸다. map, 여기서는 동사네요. 배치하다. 됐죠? 가보자. 빈칸. 자, AI가 인간 지식에 미치는 영향력들은요, 역설적입니다. AI가 인간 지식에 미치는 영향은 역설적이랍니다. 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여기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나오죠. 한편으로는요, AI 중개자가요, 자, 내비게이트, 항해하다라는 뜻도 되고, 아니면 뭐라고 해? 여기 뭐라고 나왔어? 탐색하다, 탐구하다, 그죠? 탐색할 수도 있고 분석할 수도 있어. 뭐를? bodies of는 수많은, 많은 이 말이야. 많은 데이터를 더 방대하게, 뭐보다 더 도움을 받지 않은, 즉 AI의 도움을 받지 않은 인간보다 더 방대하게 수많은 데이터를 탐색하고 그 다음 분석할 수 있답니다. 즉 AI가 인간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 인간의 마음이 옛날에 할 수 있는 것보다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과거에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답니다. 근데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힘이 한편으로는 AI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탐색할 수 있대요. 그럼 다른 한편으로는 했지. 좋은 말 나오겠냐 안 좋은 말 나오겠냐. 한편으로는 AI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탐색할 수 있대.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 좋은 말 나올 거 아니에요. 봐봐. 근데 이 힘은 이 AI가 가진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이 힘은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 요 짝대기가 이렇게 편집할 때 이렇게 한글에서 옮길 때 이러더라고요. 자, 어떤 힘이냐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 많은 이러한 데이터를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이야. 개입할 수 있는 능력. 이 힘은 또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다른 한편으로니까 안 좋은 말이야. 자, AI는요 능력이 있어요. 할 수 있어. 뭐 인간의 열정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 저 새끼가 뭘 원하네? 하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대. 기존의 프로퍼젠더, 기존의 생각보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개개인의 선호도와 본능에 맞춰버려서 AI가 지 스스로를 이 인간이 뭘 좋아하는구나, 그지? 요걸 이제 알고리즘이라고도 하잖아요. 여기에 선호도와 본능에 맞춰버려서 AI가 도출해냅니다. 끌어내요.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그 제작자 또는 사용자가 원하는 이러한 반응들을 끌어냅니다. 마찬가지로 AI 중재자의 이러한 배치야. 배치란 건 AI 중재자의 사용이라는 얘기야. 놓는 거는 역시 내재된 편견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얘도 안 좋은 말이지. 그지? AI를 사용하면, AI를 배치하면 편견을 증폭시킬 수도 있대요. 설령 이 AI 중개자가 기술적으로는 인간 통제 하에 있다 치더라도 그래도 편견을 증폭시킬 수 있어. The Dynamics 역학입니다. 시장 경쟁의 역학은 촉진시키고 자극해요. SNS, 소셜미디어 플랫폼들과 검색 엔진들로 하여금 목적어 A가 투부정사 하도록 촉진시키다, 자극하다, 촉발하다, 재촉하다 이런 말이야. 뭐 하도록? 정보를 제시하도록. 어떤 정보? 유저가 가장 흥미롭다고 여기는 정보를 제시하도록 재촉하고 촉발합니다. 자, 여기까지 무슨 얘기요? AI 중재자 이놈이 AI가 인간 제작자나 사용자 취향을 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원하는 결과값만 끌어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이 사람이 가진 내재된 편견이 거꾸로 더 커질 수도 있고. 그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AI가 반응한단 말이야. 나는 예를 들어서 봐봐. 얘야. 나는 이슬람 애들 이슬람교 믿는 중동 애들 전부 테러리스트야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쳐. 그럼 내가 AI를 나 혼자 데이터를 처리할 때 말고 AI의 보조자, 중개자의 즉 AI 도움을 받아서 데이터를 처리하면 AI가 인공지능이 내 취향을 알아. 내 취향을 안단 말이야. 이 알고리즘을 보고 내가 검색하는 거나 내가 자꾸 안 원하는 정보는 막 스킵해버리고 원하는 정보는 좀 오래 있고 이런 걸 보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내 취향에 맞는 정보만 제시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던 이 편견이 더 어떻게 돼? 증폭되는 거잖아. 그치? 편견을 오히려 더 증폭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재밌다고 여길 만한 정보만 제시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유저들이 유저가 보길 원한다고 믿어지는
유저가 보기를 원한다고 믿어지는 이 정보가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정보만 우선순위가 차지하게 돼. 됐어? 그래서 결국 왜곡해버리죠. 대표적인 현실에 대한, 현실을 대표하는, 현실을 나타내는 그림을 왜곡해버려. 그러면 이제 AI가 나한테는 계속 어떤 거, 진짜 아랍 사람들 총 들고 테러 일으키는 이런 데이터만 보여준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러면 요거 중요합니다. 잘 봐. 요 as는 무슨 as냐면 양보의 as야. 양보의 as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보어가 앞에 오거나 부사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as라는 접속사가 두 번째 와. 원래 접속사는 부사절 맨 앞에 와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특이하게 보어나 부사가 맨 앞에 오고 두 번째로 as가 왔을 때야. 이 as가 양보의 as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비록 뭐뭐이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as야. 그러니까 though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though하고 똑같습니다. 뭐가 많아? 비록 기술이 정보 생산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그 다음 이 정보의 분포 19세기와 20세기의 정보 생산과 정보 분배, 분포의 속도를 많이 가속화했지만 속도를 비록 냈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 정보는 바뀌고 있어요. 정보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AI의 배치 때문에, AI 존재 때문에. AI가 어디에 배치된 거야? 이 정보 배포 과정 안에 AI가 배치됐기 때문에 정보가 바뀌어진대. 정보가 변질되고 있대. 됐어? 봐봐. 정리하자. AI가 인간보다 엄청난 양의 많은 정보를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기는 해. 이런 장점도 있어.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빈칸이야. 빈칸이라고 해놨어. 그래놓고 뭐라고 나왔어? 빈칸 뒤에 쭉 나온 말이 야, 요놈이 지를 만든 제작자나 유저의 취향을 알아. 그래서 유저가 보고 싶은 정보만 계속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내재된 이런 편견을 거꾸로 증폭시킬 수 있고, 오케이? 그러다 보면 현실을 나타낸 대표격인 현실의 그림을 왜곡하기도 한다고. 됐지? 그게 빈칸이야. 안 좋은 얘기. 가보자 그럼. 훨씬 더 인간보다 방대한 양의 정보를 처리하기도 하지만 편견을 증폭하고 실제 현실을 왜곡해서 보여줄 수도 있다. 인간이 보기를 원하는, 재밌어하는, 바람직한 정보만 원하는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AI 중개자가. 됐지? 가. 현실을 왜곡하고 편견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빈칸에 집어넣으면 돼. 표준, 기준을 세워버려. 설립해요.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기준을 세워줘? 좋은 말이잖아. 아니지? 오케이? 좋은 말이잖아. prohibit A from ing입니다. A가 비교하는 거, 목적, 동명사 하는 걸 막다, 금지하다야.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걸 막아. 부정적인 언급이긴 하지만 관계 있어요? 없지. 사람들의 수요, 요구를 더 철저히 무시해버려. 사람들의 요구를 무시해? 부정적이긴 하지만 아니야. 오히려 반대야. 사람들이 바라는 것만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여준다고. 정보를. 그치? 그러다 보면 편견은 더 커지고 세상은 왜곡돼 보인다고. 진실은. 그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데 현대와 동시대와 전혀 무관한 데이터를 지가 만들어내. 생산해내. 맞아? 맞아? 데이터를 생산해내요, 지가? 부정적이긴 하지만 생산한다는 얘기는 안 나오잖아. 데이터를 탐색하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고만 나왔어. 그래서 얘가 보여주는 건
유저의 취향에 맞는 정보만 보여준다고. 그지? accentuate. accent가 뭐야? 강세를 두다잖아. 강조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더 강조하다 또는 두드러지게 만들다 이 말이야. 뭐 manipulation. 조작. 오류. 조작과 오류의 형태를 더 강화할 수 있다. 두드러지게 할 수 있다. 조작과 오류가 뭐예요? 조작과 오류가 아까 내재된 편견, 현실에 왜곡된 픽처 이런 거. 그지? 됐죠? 이건 보기가 어려워서 그래. 보기가 어려워서.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야, AI 때문에 조작이나 오류가 더 많아질 수 있어. 이 말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알았어? 조작이나 오류가 더 많아질 수 있어. 현실을 왜곡되게 비춰주는 그림은 이건 조작이잖아. 그럼 오류는 뭐야? 잘못된 정보. 그지? 실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유저가 보고 싶어하는 흥미로워할 만한 정보만 제시하니까.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자, 내가 구글 검색 좀만 해도 이제 AI를 이용해서 하면 AI의 보조를 받으면 이제 다음부터 검색할 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난 이슬람 사람이 테러리스트라고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착한 이슬람인, 내 편견을 깰 만한 정보는 얘가 보여줘 안 보여줘? 안 보여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히려 편견을 더 증폭하고 강화하고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왜곡된, 잘못된, 진짜 현실 본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그게 오류야, 오류. 알았습니까? 이거 보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이해가요? 오케이? 이 글의 주제 뭐예요? AI 중재자가 인간에게 또는 정보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우려. 그치? 오케이? 글의 전개 방식이 어떻게 됐어? 처음에는 야 AI가 인간보다 정보 분석 정말 빨리 하고 더 탐색도 많이 해. 야 한편으로 이렇게 좋은 점도 있는데 문제는 다른 한편으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그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게 걱정된다. 야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도 있고 이런 부작용도 있을 거야. 그래서 걱정돼. 그러다 보면 분명히 정보 조작이나 정보의 오류가 많이 생기게 될 거야. 두드러지게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정답. 됐어? 어려워? 안 어렵지? 여기까지네? 오케이. 또 시간은 빨리 가네. 잠깐 쉬었다가 11번, 12번 또 하고 그 다음에 14강으로 쭉 이어갑시다. 14강. 됐죠? 현채야, 너 선생님 수업이 재밌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 지금 속으로 막 집에 나도 이거 민채가 다 먹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있었어? 엄청 막 눈을 초롱초롱 빛내면서 우리 현채가 아 10번이네요? 오케이 10번 갑시다. 자, 어휘부터 coincidence, 우연의 일치. 메이크업은 옛날에 선생님이 이거 한번 그려줬지. 그림 동그라미 안 그려줬어요? 이게 완전체야. 완전체가 요만큼 결손이 있어. 채워 넣는 게 메이크업이야. 업은 위로라는 뜻도 있지만 완전히라는 뜻도 있어. 완전하게 만들다야. 첫 번째 그래서 완전체로 만들다니까 뭐예요? 구성하다, 이루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우리 여학생들 완전한 미모에 2%가 부족해. 그래서 지금보다 이제 나중에 대학 가면 2%의 화학약품에 힘을 빌려서 완전한 외모를 메꿔 놓잖아. 그게 메이크업이야. 뭐야 그래서? 과장하다. 세 번째, 맛집 기행문을 쓰기로 했어. 그래서 네이버 내가 막 예를 들어서 막
파워블로거야. 100군데를 갔다 와서 쓰기로 했는데 95군데를 갔다 왔는데 5군데를 못 갔어. 그래서 마치 그냥 가본 것처럼 이 5군데 결손을 내가 만들어서 완전하게 메꾸는 거야. 거짓으로. 그래서 뭐야 그게? 거짓 가짜에 만들 공짜로 가공하다. 지어내다. 네 번째, 메이크업 with로 많이 쓰여요. 남친, 여친, 네, 완전 무결한 이런 사랑하는 관계가 금이 갔어. 선생님이 새벽 늦게까지 아침 7시까지 술 먹고 아침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집사 막 마누라가 밥도 안 해주고 인간아 네가 인간이냐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손이 생긴 거 평소에 가지고 싶다는 구찌 큰맘 먹고 다 해가지고 이만큼을 메꿔서 다시 메꿔놨어. 그래서 이제 나랑 집사람의 관계가 다시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 두 사람의 관계 서로 앙금이 가고 안 좋았던 관계를 누구누구의 관계를 다시 완전하게 이루어낸 거니까 화해하다가 돼요. 화해하다. 그 다음 5번째, 주차하다 남의 차를 긁어먹었네. 미안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 남의 차 긁어먹은 부분을 다시 완전하게 메꿔줘야 될 거 아니야. 돈을 내서 보험회사에다 말을 하든지. 그래서 얘는 4랑 어울리죠. 뭐예요 이거? 배상하다. 알았죠? 5가지 뜻은 알아놔. 이게 메이크업이야. 그 중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하이픈을 연결돼서 한 단어 취급해서 명사로 취급해버렸네요. 화장. come of age, 나이가 차다. 이런 말이에요. 나이가 차다. 성년이 되다. for real, 진짜의. hold in high regard, 깊이 존경하다, 존중하다. compliment, 찬사, 칭찬. 패키지, 포장물, 꾸러미, 소포 이런 거죠. 갑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대절이 진주어. 아이들이요. turnout 되는 거는, 변하는 건 또는 밝혀지는 건 뭐처럼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와 비슷하다라고 밝혀지는 것, 즉 부모와 닮아가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자, 그 순간부터 어떤 순간 당신이 세상에 들어온 순간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당신의 엄마와 아빠는 당신의 롤모델입니다. 그리고 작은 소녀들이 자라서 그들은 엄마의 옷을 입어보기도 하고요. 엄마의 화장을 해보기도 하고 엄마인 척 해보기도 해요. 그렇지. 우리 딸내미도 그러더라고요. 작은 꼬마들은 이제 나이가 차서 성년이 돼서요.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도구를 가지고 놀기도 하고 그 다음 뭔가를 만들거나 뭔가를 실제로 고쳐보기도 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진실은 사실은요. 아이가 이제 그들의 부모를 멘토로서 존경한다는 겁니다. look up to, 존중하다, 존경하다, 우러러보다. 그들은 아이들이에요. 여기서 부모들이고 아이들은 부모님을 praise,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요. hold in high regard, 높이 존경합니다. 이 말이야. 높게 우러러보고 존중합니다. 가장 큰 칭찬, 목관대 생략. 그들이 그들의 부모들에게 줄 수 있는, 그들이 자라면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은 딱 부모들처럼 변하는 겁니다. 즉 부모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칭찬이래요. 만약 당신이 스탑 투 부정사죠. 뭐 하기 위해 멈추다야. 자, take a personal inventory 밑에 주석이 나오죠. 성찰하다, 반성하다 이 말이야. 성찰하기 위해, 반성하기 위해 잠시 멈춘다면 당신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발견할 거예요. 당신이 훨씬 더 당신이 흉내낸 그 사람들처럼 아주 많이 같아졌다는 것을 부모님, 감독님, 선생님 또는 지도자 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표시를 남깁니다.
그들의 마지막 꾸러미에 당신의 이름이 그 위에 있는, 당신의 이름이 써있는, 즉 뭐야? 당신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그들의 흔적, 그들의 자취를 남깁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거울을 들여다보면 당신은 아마 빈칸할 겁니다. 결국 뭡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흉내내는 누군가를 닮게 된다. 닮아간다. 그치?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감독님이든 그치? 그럼 민간에 뭐 들어가? 거울을 들여다보면 당신은 당신이 존경하는 또는 당신이 흉내내는 당신이 멘토라고 여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치? 자, 거울을 바라보면 당신은 친숙함을 근간으로 그들을 판단합니다. 아니죠. 한 명 또는 모든 그들의 모습을 반사되는 모습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죠? 여기서 one or all and all of them은 아까 그 사람들이에요. 당신이 흠모하고 존중하고 칭찬했던 부모님, 감독님, 선생님 이런 사람들. 정답은 2번. 어렵지 않죠? 괜찮아죠? 또 넘어갑니다. 82번. 단어가 왜 이렇게 적어? 역설적인, 언더고, 겪다, 경험하다, 캐릭터리스틱, 특성. 자, 우리 모두는 익숙해요. 전투, 싸움과 이성과 욕망 사이의 전투에 익숙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물어봅니다. 과연 목마른 사람들인데 어떤 목마른 사람들? 마시고 싶어 하지 않는 목마른 사람이 과연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표지판이 수도꼭지 위에 있는데 그 표지판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음용 불가한 물, 즉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써 있는 수도꼭지가 있는데 그래서 마시지 마세요 라고 써 있어. 그죠? 이 표지판은요 그 사람의 갈증을 take away, 없애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은 그곳에서는 물을 마시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됐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목은 마르지만 마시고 싶지 않은 사람을 생각해봐라. 목은 말라. 수도다. 수돗물이다. 하고 갔는데 음용수 불가 먹지 마시오.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이 상황이잖아. 이런 상황 존재해. 즉 역설적인 상황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게 바로 뭐야? 이성과 욕망의 충돌이야. 욕망.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은 건 욕망이야. 그러나 야 먹지 말래. 먹는 물 아니래. 이성이고. 오케이? 이런 상황 존재해. 하지만 뭔가 좀 역설적인 이것에 관해 좀 역설적인 게 존재하죠. 목마름, 갈증나는 이라는 그 단어는 의미예요. 마시고 싶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상상하고 있냐면 마시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마시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상황.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분명합니다. 가주어, 대절, 진주어. 이하는 분명해요. 똑같은 것이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기꺼이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또는 겪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반대의 것을 똑같은 그 자체의 일부에서 똑같은 것에 관련하여 똑같은 시간대. 졸라 어려운 말 같지? 무슨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일까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조건에 처하면 똑같은 사람은 똑같은 일 반대되는 일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같은 상황에 같은 시간대에 같은 조건에 처하면 그 같은 결정을 내렸던 사람들은 반대 일을 겪거나 반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한번 겪었던 상황은 똑같은 조건이라면 똑같은 일을 하려고 한다 이 말이라고. 사람은. 됐어? 봐봐. 말이 좀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을 우리의 영혼 속에서 마음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행여 찾는다면 우리는 알게 될 거야. 빈칸이라는 것을. 우리는 빈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In other words, 말이 어려우니까 좀 다른 말로 쉽게 해주는 거야. 즉 다시 말해서 그 어떤 한 가지도 동시에 둘 다 마시고 싶어 하면서 마시고 싶어 할 수 있는 건 그 어떤 것도 없어. 역설적으로 마시고 싶어 하면서 마시고 싶지 않아 하는 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즉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방식으로
반대로 일하는 거, 행동하는 건 없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한 가지도 그 두 가지 특징을 둘 다 가졌다고는 말할 수 없다. 가질 수 없어. 두 개의 양면성을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관리해요. 마음으로써 하나 이상이 됨으로써. 오케이? 하나 이상이 된다는 게 뭐냐? 영혼의 한쪽 부분, 내 마음의 한쪽 부분은 마시고 싶어 하고 반대로 또 한쪽 부분은 다른 부분은 마시고 싶지 않아 한대. 요거 뭐냐면 봐봐. 아, 선생님이 이런 학원 회식을 하고 막 권하게 맥주 한 잔 먹고 저 술도 좀 취해가지고 집까지 걸어가. 근데 아직 집에 도착하려면 한 10분 남았어. 걸어가고 있는데 소변이 급작하게 마려운 거야. 어? 한쪽 내 이성의 한쪽 부분은 싸고 싶다. 그지? 한쪽은 노상방뇨하면 안 된다. 어? 그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봐봐. 원래 그런데 위에서 했던 게 어떤 것도 동시에 역설적으로 반대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없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한 거는 뭐요? 우리 마음에서 한쪽 부분과 다른 쪽 부분이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어? 실체적인 그 어떤 하나도 동시에 다른 걸 바랄 수는 없어. 반대로 행동하기를 원할 수는 없다고. 그런데 이런 일이 가능한 건 우리 마음이 이성과 욕망이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지? 내 욕망은 소변 보고 싶은 거야. 하지만 이성은 야 여기 있으면 이거 노상방뇨야. 부끄러운 짓이야. 이런 거 가능하잖아. 근데 이 일이 인간에게만 가능하다고. 봐. 그러면 이러한 일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걸 행여라도 발견하면 우리는 알게 될 거래. 뭘 알게 돼? 원래 한 가지 상황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모든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할 건데 우리 인간은 이상하게 이성과 욕망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하면서 하고 싶어 하면서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 거. 그치? 그 얘기요. 그 얘기. 자, 1번 뭘 알게 돼 우리는? 우리가 결국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 더 나은 행동이다. 더 나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된다. 우리는 하나를 처리하지는 않지만 동시에 여러 개를 다루고 있다. 여러 개를 처리하고 있다.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일을 처리하고 있다. 뭐가 안 나왔어? In the soul이 안 나왔을 뿐이야. In the soul이라는 얘기는 in the mind라는 얘기. 이게 무슨 말이야?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마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물을 마시고 싶어 하면서 마시지 않아야 된다. 또는 소변이 마렵지만 싸면 안 된다. 오케이? 이성과 욕망이 서로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다툼을 벌일 수 있다는 얘기야. 즉, 한 가지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마음속에서 처리한다라는 거라고. 에? 알겠지? 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그러니까 이성과 욕망뿐만이 아니어도 고민을 많이 하잖아. 그지? 똑같은 돈이 있으면 예를 들어 선생님 컵밥이 딱 2개가 있어. 배가 고픈데 하나는 참치마요고 하나는 불고기 덮밥이다. 그럼 한쪽 마음은 이걸 먹고 싶고 한쪽 마음은 이걸 먹고 싶고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으니까 2개를 다 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인더 소울이 없어서 조금 어려웠던, 보기에 요게 없어서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걸 주제는 뭐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두 가지 이상의 마음이 공존한다. 그치? 이성과 욕망의 전쟁이 늘 있듯이 사람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는 두 가지 이상의 양면성 또는 마음이 공존할 수 있다. 이거야. 12번입니다. executive, 이사진, 간부진, consumer, 소비자, 광고주, 컨텐츠, 내용물, 제거하다, 삭제하다, convince, 납득시키다, 설득하다, substantial, 상당한, portion, 일부, 부분, 비율, rural, 시골의, protest, 항의하다, 저항하다, portray, 명사, 묘사, 설명, favorably, 호의적으로, 우호적으로, 이거 못하다. 선생님 치다 보니까 A가 아니라 S죠. upscale입니다. 위에 있는 스케일, 고소득이라는 뜻이에요.
가봅시다. 자, 언론 매체의 중역 간부진들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들이 think of A as B. 그들이요, 그들의 청중들을 소비자라고 여겨야 한다는 걸 이해합니다. 어떤 소비자? 그들의 제품을 구매해 주거나 또는 그들에게 자기들이 그들을 광고주에게 팔 수 있는 소비자라고 여긴대. 자기의 청중들을, 시청자들이나 이거를. 그런데 이런 불평불만하는 개개인은요, 성공할 수는 있어요. 뭐 하는데 그 내용물이 변화되게 하거나 또는 심지어 그 컨텐츠 자체가 삭제되도록 할 수는 있어.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언론 매체의 이사진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즉 그 내용을 바꾸거나 삭제하지 않으면 상당한 부분의 그들의 목표 시장을 잃게 될 거라는 말을 납득시키면, 설득하면. 무슨 말이야? 그런 거 많잖아. 우리 방송사 막 게시판에다 올려가지고 애들이 보는데 말이야, 이 여성 출연자의 옷이 너무 짧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TV 안 볼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 매체 이사진, 간부진을 설득만 하면 할 수는 있지. 그 내용물을, 컨텐츠를 바꾸거나. 그죠? 우리 그런 사례 많이 봤잖아. 소비자들이, 시청자들이 많이 항의해서 다시 보기를 없앤 경우도 있고. 그지? 자, 그런데 근데 한 개인의 걱정, 염려가 will garner little attention. little이 뭐예요? little. 거의 없느냐.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답니다. 만약 그것이 that 이하가 분명하다면, 그러니까 that 이하가 분명할 때는 이 사람이 관심을, 집중을 받지 못한대. 이 사람의 걱정도. 오케이? 자, 편집자들이에요. 코스모폴리탄 매거진이라는 잡지사의 편집자들인데 그 잡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대쯤 되는 싱글 여성들을 목표로 하는데, 예를 들면 그 편집자들은요, 뭐 하지 않을 것 같다. 조언을 따르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구의 조언?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소리가 들리는, 나이 들은 목소리의 여자의 조언. 시골, 캔자스 시골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항의하려고 전화했어. 그러니까 느끼는, 그죠? 그녀의 이 방송을 보고 느낀 느낌이 상당히 demeaning portrayals of women, 여성들의 비하적인 묘사야. 이 방송, 당신 방송 봤더니 이거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이 있네 하고 시골 지역에 나이 들어 보이는 목소리가 전화로 항의했대. 이 조언, 이 사람의 조언은 뭐 하지 않을 것 같아? 따르지 않을 것 같아. 그치? 그럼 봐봐. 조언을 따르지 않을 거니까 집중을, 주의를 못 받을 것 같지? 이게 예시잖아. 그럼 뭐야? 이 사람이 빈칸의 사례잖아. 코스모폴리탄 매거진, 대도시 이 잡지사는 20대의 여성만 목표로 하는데, 도시에 사는 20대 여성을 목표로, 이게 바로 타깃 마켓이지. 근데 캔자스 외곽 지역에 사는 나이 들어보는 여자가 전화해가지고 아유 당신 컨텐츠 너무 여성 비하는 내용이던데, 이런 조언 따르지 않을 거래. 이 사람은 뭐야? 타겟 시장의 대상이야? 아니잖아. 그럼 타겟 시장에서 벗어나면, 타겟 시장이 아닌 대상이 따지면 한 사람의, 한 개인의 염려, 걱정은 주목을 얻지 못할 것 같다. 됐지? 요 얘기 들어가면 돼. 마무리 갑시다. 자, 그런데요, 슈퍼마켓에서 표지를 보고 여성 비하는 내용이네요 따지는 이 여자, 이거 조언 따르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잡지사 직원은 아마도 might well, 당연히 뭐할 것이다. 당연히 뭐 할 거야? act favorably, 호의적으로, 우호적으로 행동할 거야. 만약 시험범위에 나오면 이제 여기서 빈칸이 나올 수도 있겠지. 만약에 코스모폴리탄, 자기 잡지 구독자가 제안을 썼어, 편지로.
그래서 새로운 어떤 칼럼을 하나 해줘라. 근데 그 칼럼이 더 많은 상류층, 고소득의 싱글 여성들, 그들이 독자로서 필요한, 원하는 더 많은 여자들을 끌어모을 거야 라는 새로운 칼럼에 대한 제안을 도시 사는 여자가, 독자, 구독자가 썼다면, 편지 썼다면 이거 호의적으로 반응할 거야. 됐지? 얘는 뭐예요? 이 여자는. 이 커스모폴리탄 서브스크라이버는 타겟 시장, 타겟 대상이잖아. 그지? 타겟 시장의 일원이야. 그럼 아까 쌤이 얘기했던 대로 타겟 시장이 일원이 아니면 이 사람의 조언 따위는 주목을 받지 못한다. 이거야. 그럼 뭐예요? 그 이슈가 미디어 아울렛의 통제를 넘어설 때, 즉 미디어의 통제를 하지 못할 때, 미디어의 통제를 넘어설 때, 받지 못할 때 관계없어. 다른 소비자들이 그 사람에게 동의하지 않을 때 아니야. 그 사람이 여기 나왔어. 타깃 마켓을 타깃 어디언스로 바꿨을 뿐이잖아. 타겟이 되는 청중에 속하지 않았을 때. 그지? 타겟 시장의 일원이 아니었을 때는 그 사람의 우려가, 염려가 주목받지 못한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12번. 오케이. 됐죠? 13강 마무리. 그 다음 14강으로 갑니다. 14강. 게이트웨이는 스킵하고요. 14강 1번입니다. 이거 나랑 한 학교도 있긴 있는데 소담고 했었나 선생님이랑? 여러분 근데 기억 안 나죠? 기억 안 나면 안 한 거잖아요. 그지? 자 가봅시다. 임프레셔니스트 인상파 화가 객관적인 반대말 어딨어? 여기 안 나왔네? subjective가 주관적인이죠. sincere 진실한 성실한 aim to 부정사 멋마는 게 목표다. 멋마는 것을 목표로 삼다. sensation 감각 감흥 regard 여기다 또는 여기서는 응시하다 눈여겨보다래요. up to date가 현대적인 또는 최신의란 뜻입니다. 최신. 원래 standing 지위, craftsman 장인, emphasis의 명사 강조, narrative 서사의 서사적인, isolated 고립된, 외떨어진, 분리된 이라는 뜻이죠. 흐름과 무관한 문장입니다. 가봅시다. 자, 분사구문으로 시작했네요. 이렇게 그들이 경험했던 이미 받았어. 자기들은 어떠한 학업적 훈련도 거부하면서 모네와 나머지 모든 인상파 화가들은 모네를 비롯한 나머지 인상파 화가들은 믿었답니다. 뭐라고 믿었어요? 그들의 미술이 그 객관적인 방법을 지닌 무슨 방법? What they saw before them. 그들 앞에 있는 걸 그대로 그걸 본 것. 그들 앞에 있는 걸 그대로 본 것을 그리는 객관적 방법을 가진 그들의 미술이 훨씬 더 진실되다고. 자기들 미술이 뭐보다 어떠한 학업 미술보다도. 참고로 인상파 상식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면 인상파의 화풍은 어떻습니까? 고전주의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거죠. 고전파랑은 완전 반대야. 인상파가 뭐야? 고전파는 뭐야? 태양은 하늘 중천에 떠 있고 하늘은 항상 파랗고 바다 파랗고 숲은 푸른 초록색이고 이런 게 고전파, 낭만파. 근데 인상파는 뭐야? 모네가 하늘을 그렸는데 하늘이 파란색이 아니네? 무슨 색이야? 갈색이야. 왜? 사람들이 물어봤어 모네한테. 당신 왜 하늘을 하늘색으로 안 그리고 파란색으로 안 그리고 왜 갈색으로 그렸어? 그랬더니 어이씨 내가 볼 때 갈색이었는데? 나 해질녘에 보니까 갈색이더만. 그래서 갈색으로 그렸는데 이게 인상파야. 눈에 보인 거 그대로 그리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자기의 감정을 투영하지 않고 그냥 객관적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인상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게 인상파야. 알았지? 그래서 자기들 미술이 객관적이니까 학업적 미술보다 훨씬 더 진실되다고 자기들 믿었대.
자, 인상파 화가들이겠죠? 대기는 그들 모두 다 동의했습니다. 그들이 뭘 목표로 한다? 그들의 감흥, 감정을 포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즉 감흥이란 얘랑 동격이야. 그 감정이란, 그 감흥이란 뭐냐면 그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들이 볼 수 있던 딱 그 장면, 그 말이야. 알았지? 이 딱 그 장면만을 포착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다 동의했대. 됐지? 관계 있네. 이러한 감흥들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빛 효과의 일렁거림, 흔들거리는 빛. 오케이? 그리고 우리 눈이 포착하는 빛의 일렁거리는 효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야. 빛이 그냥 뻔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저때 봤더니 막 빛이 흔들흔들하네? 흔들거리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이것은 아카데미가 뭐냐면, 주석이 나오나? 안 나오네? 아마 미술학교인가? 그럴 거예요. 프랑스 미술학교. 프랑스 미술학교인 아카데미와는 완전한 대조를 이루어서 인상파 화가들은 평범한 현대 사람들을 어디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현대적 또는 최신의 배경 속에 있는 평범한 현대적 사람들을 그림 그렸대. 됐죠? 그래서 making no attempt, 어떠한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답니다. 뭐 하려는 시도? 그들의 그림 기법, 화풍, 그림 기법을, 그림 기술을 숨기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대. 그냥 안 숨기려고 했대요. 오케이? 인상파 화가의 설명 맞죠? 그다음. 그리고 아카데미 시스템은요,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화가들의 지위를 장인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시작되었어. 관계없네. 그치? 뜬금없이 아카데미 시스템으로 화제가 전환됐죠? 지금 얘기의 주제이자 주요 소재는 인상파 화가들인데 그들의 화풍과 화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마무리 갑니다. 5번. 그래서 그들은요, 인상파 화가들은 avoided symbol, 상징이나 기호, 그리고 어떠한 서사적 내용물을 피했답니다. 왜? 시청자가 아니라 그림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reading a picture, 그림을 읽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림을 읽는다는 행위는 무슨 의미일까? reading a picture라는 건 뭔 의미일까? 그림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의미지. 그림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순간 뭐가 개입돼? 그림을 이해하고 해석하면 이거는 무슨 행위야? 주관적인 행위잖아. 그러니까 주관성을 철저히 보는 사람들에게도 주관성을 철저히 배제했다는 얘기야. 내 그림을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하게 하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기호를 넣으면 보는 사람들이 야, 이거 모네는 여기에다, 이 기호에다 자신의 이 발산되지 못한 성적 욕망을 표현했나 봐. 막 이런 거 얘기할까 봐. 아니면 야, 이 얘기 저 가로등 밑에 불쌍히 쪼그리고 있는 저 할머니랑 손녀 보여? 이 모네가 느꼈던 그 현대적 빈부의 격차를 막 이런 말 안 하게 하려고, 그림을 해석하지 못하게, 별도의 주관적 해석이나 감정을 집어넣지 못하게 하려고 상징기호나 서사적 내용은 철저히 배제했대. 피했대요. 하지만 뭐 하긴 했어? 자, 그들로, 즉 요 viewers, 그림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experience their paintings, 그들의 그림을 경험하게는 했대요. 뭐로써? 완전히 별도로 떨어진 순간, 시간 속에서 격리된 순간. 이건 무슨 말이야? 여름에 봐도 겨울 저녁 자정의 그림을 그리면 이거 겨울 저녁 저녁이구나. 그치? 가을에 노을 진 풍경을 그리면 한여름에 아침에 봐도 이거 가을에 노을 진 풍경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 시간 속에서 격리된 순간을 경험할 수 있게 그림을 그렸대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대로 어떤 배경 상황과 어떤 시간대에 보더라도 그림을 고지고대로 그 화가들이 표현하려고 하는 인상, 임프레션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그렸다는 얘기야. 알았지? 있는 그대로를. 자, 이 글의 주제는 인상파 화가들의 화풍 또는 특징입니다. 상식적으로 인상파 화가는 뭐다?
주관적 감정, 서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 그때 그 순간만에 포착할 수 있는 인상, 감흥, 센세이션을 그대로 그리려고 했다. 알았죠? 2번입니다. assess, 가늠하다, 판단하다. 원래 평가하다는 뜻이죠. collaborative입니다. 협동하는. weigh, 무게를 재다예요. 또는 저울질하다. 그러니까 따지다 이 말이야. 아, 이게 중요한가? 이게 무거운가? 따져보다. 이것도 그래서 평가하다는 뜻도 돼. relative to, 뭐뭐와 비교하여. 또는 이 뜻도 있죠. 뭐뭐와 관련된. persistence, persist의 동사. 지속성 또는 끈기라는 뜻도 있고. situated가 중요합니다. situated. pp예요. 뭐뭐에 위치하냐. preferential, 우선의, 우선적인. access, 이용, 접근. instinct, 본능, 직관. reproduction, reproduce의 명사. 번식, 생식. likelihood, 가능성. yield, 생산하다, 산출하다. 물론 양보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cease, 멈추다, 그치다, 중단하다. thrill, 스릴, 우리말로 하면 스릴. 짜릿한 전율, 소름, 막 이런 거. 2번까지 하고 끝내줄게. 그럼 여러분 기분도? 2번까지 하고 끝내주면 여러분 기분도? 끝내주죠? 그죠? 갑시다. 식물들은 따진대요. 평가한대요. 뭐 그들이 경쟁적이 될 필요가 있을 때와 그게 자 그리고 또 가주어 협력적인 것이 훨씬 더 신중할 때를 따질 줄 안대. 식물들도. 야 경쟁적이 될지 아니면 협력적이 될지를 식물도 따져본대요. 평가해본대요. 이러한 종류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식물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식물들은요 따져본대요. 저울질해본대. 에너지 비용을 뭐와 비교해서 이익과 비교해서 에너지의 희생, 비용 그러니까 얻는 이익과 에너지를 치러야 되는 희생을 따져본답니다. 비교해서 뭐 개선된 성장과 지속성을 위해서 경쟁하는 게 이익일까? 아니면 협력하는 게 이익일까 따져서 지네가 훨씬 더 에너지 효율적인 선택지를 내린대. 예를 들면 비록 식물이 일반적으로요 가까이 위치해 있는 이웃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려고 시도하겠죠. 왜? 더 우호적인, 더 우선적인 햇빛에 접근을 받기 위해서 더 키가 크게 자라야 햇빛을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원래는 더 크려고 하긴 하는데 만약 그 이웃이 이미 상당히 지보다 더 커버렸어. 그러면 그 경주, 즉 경쟁이야. 그 경쟁은 뭐 할 것 같아? 사라질 것 같아요. 내가 더 클 수 있으면 크려고 그러고 나보다 더 큰 놈이 이미 있어. 그럼 이제 경쟁 안 한다 이 얘기야. 그럼 그 식물은 이제 temper, 성질을 누르다. 성질을 참다 이 말이야. 그 경쟁적 본능을 누릅니다. 다스려요. 관계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식물은 오직 언제만 경쟁하냐면 경쟁이 필요할 때만 경쟁해요. 뭐 하기 위해?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능력? 그들 자신의 성장과 번식을 지지해 줄 능력을 그죠? 향상하기 위해서. 향상하기 잠깐 오케이. 여기까지네. 위해서. 그리고 뭐야? and has 이거네 이거. 요거겠네. 요게 1번 동사. 오케이. 이게 1번 동사고 and 뒤에 이게 2번 동사네요.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있을 때만. 알겠죠? 그러니까 오직 언제만 경쟁해? 경쟁이 필요해. 자신의 성장과 번식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 때만 경쟁한다고. 앞에 나온 얘기잖아. 그치? 이미 나보다 더 키 큰 놈들이 있으면 경쟁 멈춰버린다고 그랬잖아. 그치? 경쟁할지 협력할지 선택한다고. 식물도. 세 번째, 모든 유기체에서 진화, 발달, 그리고 성장, 식물의 성장은요
뭐에 의존하고 뭐에 달려있냐면 끊임없고 지속적이고 강렬한 경쟁에만 달려있다. 맞아? 아니지. 지금까지 나온 내용과 관련 없잖아. 왜? 분명히 앞에서는 식물은 필요할 때는 그리고 이익이 될 때 성공 가능성이 있을 때는 경쟁한다. 식물은 경쟁할지 협력적이 될지를 따져본다라고 그랬잖아. 근데 얘는 무조건 경쟁에만 의존해? 아니지. 오케이? 얘가 틀렸겠네. 맞습니까? 오케이? 3번이 정답. 자, once 여기서 접속사의 once는 일단 그 경쟁이 요구되던 필요했던 결과를 만들어내면 일단 그 경쟁이 필요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순간 그들은 이제 경쟁을 그만둬요. 멈추고요. 그리고 경쟁을 멈추고 그들은 그들의 에너지를 살아가는 것으로 전환합니다. 경쟁이 아닌 사는 것으로 에너지를 전환한대. 식물들에게는 경쟁이란 생존에 관한 것이지 승리의 짜릿한 전율에 관한 것이 아니다. 됐지? 오케이. 정답 3번이고 이 글의 주제 뭡니까? 이 글의 주제. 식물은 경쟁과 협력을 따질 줄 아는데 오로지 언제? 생존의 근거에서. 식물은 오로지 생존의 근거에서만 경쟁할지 협력할지를 가늠한다. 따진다. 오케이? 요렇게 하면 되겠네. 괜찮아요? 오케이? 우리가 앞에 게 유형편이 몇 강까지 있지? 18강까지 있나? 장문 독해가 몇 강이야? 서연아? 그 장문 서사형 19강이네. 18, 19강. 그러면 선생님이랑은 17강 시험 범위에 만약에 혹시 들어간다면 얘기하고 17강까지는 쭉 가자. 오케이? 17강 시험 범위 나올 때까지는 17강까지 쭉 가겠습니다. 왜냐면 경수쌤이랑 안 했었지 뒤에. 그러니까 17강까지 쭉 가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2번부터 14, 15강부터는 4문제, 5문제밖에 안 돼. 그러니까 금방금방 갈 거야. 알았죠? 오늘도 수고하셨고 질문 있으면 단톡방에 질문하시고 단어 좀 하자. 응? 단어 좀 하자 진짜. 데이 4개잖아. 죄 짓지 말고 회개하는 기분으로 단어 좀 외우자.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우리 현채는 수업 받으면서 뭐 먹는 상상을 했어. 왜 중얼중얼. 계획을 입속으로 되뇌었어? 아니 저 학교 수업 시간에도 이해 안 되면은 혼자 중얼중얼 하는데. 그래? 그래서 아까 선생님 물어본 거야. 집에다 뭐 맛있는 걸 놔두고 왔는데 민채가 혼자 먹을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말해 선생님한테 그러면.